안녕하세요. 집중력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딩몬입니다. 지금부터 8월 15일 광복절의 딩몬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동그리님의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자, 그럼 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집중력 안녕하신가요? 저는요, 진짜 스트레스인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넘어서 이제는 쇼츠,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 2-30분 흘러있는 거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집중력 문제에 우리가 또 그냥 굴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어왔는데요. 요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 진한 주황색 표지의 책이라서 눈에 굉장히 띄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집중력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하는 딩모니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책은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3개의 큰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모두 집중력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개개인의 집중력에 대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이고요. 우리의 집중력이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공감받는 내용이 많아서 5장까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기업들, 특히 우리의 집중력을 공격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페이스북이 그 예로서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10장부터 14장까지는 어린이들의 집중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동의 ADHD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개인의 집중력은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장차 나아가서는 미래의 집중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사례를 중심으로써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인 게 분명히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너무 이상주의적인 예시들도 제 생각에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빠르게 이 책의 내용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책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외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소설책. 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시대의 인류보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어요. 바로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글을 읽는다는 점인데요. 특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 이걸로 많이 읽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글을 읽었을 때 생기는 단점이 하나 있대요. 글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글을 띄엄띄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부터 차례차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키워드를 위주로 읽는 느낌? 아마도 인터넷 기사를 읽으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에 올라오는 인터넷 뉴스를 읽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순서대로 절대 안 읽어요. 그냥 제목 한번 쫙 읽고 쭉 내리다가 사진 있으면 사진 한번 보고 문장 한두 개 있나 하다가 짧은 댓글들 위주로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뉴스의 주제가 뭔지까지는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 속의 글을 계속해서 위주로 읽다 보면은 종이책에 쓰여져 있는 글마저 띄엄띄엄 읽게 된다는 거예요. 뭐 습관의 무서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의 작가는 이러한 글 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이로 된 소설책 읽기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책을 읽으면 일단 글을 읽는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본디, 소설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소설책을 읽는다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또 여러분은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집중력 되살리기 프로젝트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총 3가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기. 둘째, 이틀에 하루 정도는 건강한 음식 먹기. 셋째, 소설책과 꾸준한 운동하기. 일단은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는 거 요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TV도 거실에 있다 보니까 방에서 잘 때는 뭔가 영상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냥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라는 게 더 좋아지고 유튜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좋아지면서 어느샌가부터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의 영상을 보는 게 저만의 슬리핑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뭔가 잠에서 깼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 직전까지 보는 핸드폰 화면의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비교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한번 잠들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다면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효과음을 아예 뺀 또 수면 버전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 따뜻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기도 이 책에서 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몇 끼마다는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샐러드나 생선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등어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푸른 생선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소설책 읽기와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소설책,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청소년 소설 중에 다이브라는 작품이랑 문제야라는 작품, 이거 2가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이브는 대한민국이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 잠긴 어떤 재난 상황 속에 인류애적인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고요. 문제야라는 책은 LA 폭동 속에 꼬마 아이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집중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3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 3주 해봤는데 가장 확실한 변화는요. 종이로 된 책의 글이 잘 읽혀요. 요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처럼 막 1시간씩 풀로 집중을 해낸다거나 이런 레벨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도 꼭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광복절의 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